행커 아부대장입니다. 네, 드디어 핸드드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핸드드립 컨텐츠를 좀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에스프레소 관련된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지체되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핸드드립의 기본적인 원리 하나를 공개하고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드립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만 설명을 하고 막드립 레시피 하나를 공개할 건데요. 막드립이 뭐냐 하면 그냥 막 내리는 드립이 아닙니다. 막 내리는 드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내려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코알못들도 누구나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이거 카페에서 사 먹어도 될 정도의 맛인데 하는 그런 밸런스를 표현할 수 있는 드립 방법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추출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핸드드립을 우리가 내려 먹으면 어제는 분명히 맛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원두를 계량하고 똑같은 분쇄도를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날 되니까 맛이 없더라. 또 분명히 뭐 맛있었던 게 또 오늘은 또 맛이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는 맛있었는데 일주일 지나면 맛이 없고 막 이렇게 커피 맛이 매일매일 좀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변수 때문이에요. 변수.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도 통제를 하고 원두의 양도 통제를 하고 분쇄도도 통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통제되지 않은 영역대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영역. 그 영역들 때문에 커피의 맛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역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통제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90% 이상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일정한 맛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밸런스 좋은 커피를 만드는 막드립 레시피 하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드립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침지라는 것과 투과라는 것 그리고 침지와 투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반침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침지는 뭐냐면 우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녹차잎을 우려내는 것처럼 물과 커피 가루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물에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고인 물에서 추출되는 그런 이렇게 우려내는 방식을 침지라고 하고요. 투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커피 파우더가 있고 물이 이 커피 파우더를 지나가면서 추출되는 현상을 투과라고 합니다. 가령 에스프레소가 투과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물론 에스프레소도 이 헤드스페이스 공간에 약간의 그 침진이 일어나겠지만 거의 투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흘러가는 투과 방식과 그냥 머물러 있는, 고여 있는, 우려내는 이 침지 방식과 그리고 반의 반침지 방식. 이거는 뭐냐면 침지와 투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퍼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이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이거는 투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만큼만 물을 부어주게 되면 투과가 될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흘러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물량보다도 붓는 양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오른단 말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침지도 일어나면서 투과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반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변수가 작용하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침지의 원리를 쓸 것이냐 투과의 원리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추출되는 성분이 다른데요. 침지의 원리를 쓸 것이냐 투과의 원리를 쓸 것이냐 반침지를 쓸 것이냐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반침지는 그러면 5대5의 비율일까요? 침지 5, 투과 5 아니면 침지 7, 투과 3 또는 투과 8, 침지 2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드리프를 쓰면 거의 그냥 반침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반침지. 근데 이 반침지라는 말이 5대5일 수도 있고 6대4일 수도 있고 4대6일 수도 있고 7대3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푸어링을 할 때마다 유량의 제어가 되지 않으면 어떨 때는 침지에 가까웠다가 어떨 때는 투과에 가까웠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커피를 내릴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막드립은 적어도 이 반침지를 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되게 하기 위한 물을 붓는 양을 제어하는 겁니다. 물을 붓는 양. 가급적이면 물을 붓는 양을 일정하게 한번 제어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이 막드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1년 가까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약배전도 해보고, 강배전도 해보고, 중배전도 해보고, 뭐 디카페인도 테스트 해보고, 노르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레시피대로 하면 거의 일관된 맛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모든 커피에 완벽하게 조화로운 아주 베스트 커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지간한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맛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래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종이 필터를 접어 봅니다. 이렇게 아랫단도 접고 옆단을 뒤집어서 접고, 그리고 펼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저는 간지나게 바닥면도 만들어 줄 거예요. 바닥을 삼각형으로 접어주면 손을 떼도 드리퍼랑 똑같은 모양이 됐죠? 요거를 딱 올려주시고, 원두 양을 알려드릴게요. 25g 하겠습니다. 25g. 요즘 인싸들이 하는 25g. 25g을 대략 부어서 맞춰볼게요. 오, 25.8. 조금만 덜어낼까요? 한두 알만 빼면 되겠네요. 됐어요. 24.8. 이 정도면 됐어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25g 정도를 담으시고 분쇄를 합니다. 토익. 물은 끓고 있고요. 분쇄도는 그냥 하시던 분쇄도 그냥 쓰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를 사실 분쇄도를 그라인더마다 다 달라요. 육안으로 보는 것대로 맞췄다가는 알고 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분쇄도가 맞았는데 어떤 그라인더를 쓰니까 미분이 많아가지고 실제 이 표면적이 달라진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분쇄도는 사실 영상으로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시던 분쇄도로 그냥 무난하게 쓰시던 그라인더를 가지고 그냥 하시고 나서 맛을 본 뒤에 이런 맛이 나면 이렇게, 저런 맛이 나면 저렇게 제가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와 보세요. 20g의 원두를 붓습니다. 25g, 20g이 아니라 이 정도 부어주시고, 자, 한 번만 딱 흔들어주면은 수평이 맞춰지겠죠? 너무 이거 막 많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만 살짝 흔들어가지고 수평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물의 온도는 그냥 높은 온도 쓰시면 됩니다. 그냥 온도가 저처럼 이렇게 측정이 되는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98도나 99도 정도 좀 높은 온도를 쓰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전기포트는 그냥 한번 끓고 나면 그냥 끓는 물을 그냥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드립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이 유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줄기의 유량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드리퍼 이게 필수입니다. 250ml짜리. 그리고 이 노즐의 굵기가 7mm짜리입니다. 250ml 주전자에 7mm짜리 노즐의 굵기, 이걸 사용하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드립팟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이 뒤에 보면 드립팟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모델명이 뭐였더라? 뭐 어쨌든 있습니다. 250ml짜리 7mm 노즐, 이 드리퍼가 좀 중요해요. 7mm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물론 주전자 크기도 너무 크게 되면 쏟아지는 양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250ml에 이 7mm 노즐의 굵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 얼추 저랑 비슷한 레시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전자에다가 이 높은 온도의 물을 옮겨줍니다. 물은 가급적이면 거의 가득 채워주세요. 거의 가득. 위에 이제 1cm 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가득 이렇게 채워주시면 온도가 좀 늦게 떨어지겠죠. 뜸들이기를 하실 때는 25g을 담았기 때문에 뭐 양은 원래는 보통 2배를 이제 부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0g을 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적게 부었을 때가 가장 괜찮아요. 저는 한 45g 정도 해볼까요? 40g, 45g 될 것 같은데 부어 볼게요. 쭉 가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7mm짜리 노즐을 쓰게 되면 생각보다 간단하니까요. 쭉 부어주시고 40 정도만 부어보겠습니다. 38. 자, 40 정도 이렇게 부어볼게요. 25g의 원두를 담고 40g의 물을 뜸들이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뜸들이기의 시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 그냥 대략 이게 커피마다 이건 사실 좀 달라요. 뜸들이기 시간을 얼만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커피는 반응이 빠르고요. 어떤 커피는 반응이 느려요. 그러니까 뭐 30초를 해라, 20초를 해라, 이게 커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용한 원두는 이디오피아 게이샤
중약 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빠지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해야 될 거고요. 또 배전도가 높은 커피들은 한 20초만 해도 되는 커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포가 이렇게 더 이상 안 생기고 움직이는 게 멈출 정도까지만 기다리셨다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정은 이거예요. 이 가스로 인해서 부풀러 올랐던 이 층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드리퍼를 들어서 쳐줍니다. 한 3번, 4번 정도 탕탕 쳐줘서 이 깔아앉히는 겁니다. 부풀어 올랐던 그 기포로 인해서 생겼던 그거를 깔아앉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3번씩 셀 거예요. 잘 보세요. 3바퀴를 돌립니다. 가운데부터 해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해서 3바퀴를 돌립니다. 하나, 둘, 셋, 스톱.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스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여유롭게 세도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쉽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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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지는 뭐냐면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침지 비율이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과 또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부어주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부어주는 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3개가 뭐 몇 초 만에 부어야 되나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두마다 흡수 배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카운터를 세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물이 찰박찰박하게 차오르는 정도만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70ml 정도만 붓고 스탑 하시면 됩니다. 70ml 정도만 이렇게 붓고 스탑. 그리고 나서 물을 어디까지 부어주시냐.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150ml까지 맞춰주시고요. 따뜻한 커피를 먹을 때에는 170ml에서 180ml 정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이게 산미가 좋은 커피이지만 따뜻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따뜻하게 먹을 때는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되고요. 아이스로 먹을 때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찬물을 좀 섞어가지고 뭐 그래도 한 미온수 정도나 아니면 그냥 차가운 물을 부어서 150ml까지만 맞추시고 얼음을 넣어서 칠링을 시키시면 얼음에 녹는 그 양과 이제 더해져서 어느 정도의 이런 밸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그냥 눈금상으로 해서 170ml 정도로 맞춰볼게요. 170 정도로 딱 맞추고 이렇게 딱 만들면 흔들어가지고 이제 섞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되게 쉽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게 물이 얼만큼 이게 침지와 반침지의 비율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 양이 한 3바퀴 돌렸을 때 정도의 양. 그래서 이게 막 침지가 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찰박찰박찰박 할 쯤에 스톱 해주고 또 찰박해졌던 게 싹 빠져내려갈 때 또 다시 부어가지고 또 찰박찰박찰박 또 싹 내려가면 또 찰박찰박찰박 싹 내려가면 찰박찰박 이런 걸 유지해주는 거예요. 물의 흐름을.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식 막드립의 핵심이니까 요것만 찰박찰박 찰박찰박 찰박 요것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출렁출렁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 노즐을 쓰라고 하냐면 7mm짜리 정도로 하게 되면 물줄기가 가늘게 나와요. 내가 물줄기 컨트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특히나 이 주전자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물줄기가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유속이 약해요. 그래서 부었을 때 뭔가 이렇게 커피 가루가 막 요동치지 않아요. 그냥 물만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노즐이 굵은 거를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유량을 너무 많이 확 때려 부으면 막 침지 비율도 늘어날 뿐더러 이 물이 커피 가루를 팍 때려버리는 힘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이 추출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과다 추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즐을 가는 걸로 또는 굵은 노즐을 쓰시게 되면은 이거를 좀 손으로 컨트롤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7mm짜리 노즐을 가진 주전자를 반드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작은 잔 흔들어서 부어서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기가 막힌데요. 아, 좋아요. 이게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밸런스는 진짜 괜찮거든요, 이게. 어지간한 농도와 강도의 비율이.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발로 내려도 맛있는 레시피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팁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분쇄도를 저랑 똑같이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자, 요 레시피대로 딱 정리해가지고 추출했는데 맛을 딱 봤는데 맛이 뭔가 좀 비는 것 같다. 좀 뭔가 맛이 빈다. 뭔가 이게 뭐랄까요. 너무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분쇄도를 지금 사용하시던 것보다 조금 더 가늘게 하시면 되겠고요. 딱 먹었는데 이거 좀 미분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맛이 좀 강한데 좀 입이 좀 텁텁한데 뭐 이럴 때는 이제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쓰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그라인더마다 분쇄 분포도가 다 달라요. 이제 미분의 양도 다르고 또 육안으로 보이는 굵기와 실제로 더 가는 굵기의 이런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하셔가지고 추출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앞으로는 핸드드립 이야기만 쭉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